자,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빠르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합동수사단이 안녕하세요. 마약 수사에 외압은 없었고 세관의 연루도 없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이 발표 이후에 파견 나가 있는 백혜령 경정은 또 크게 반발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합동수사단에서 백혜령 경정의 파견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참고로 파견 기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예, 전에 그 전에 그냥 돌려보내겠다라는 네네.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들여다봤던 국회 코뿔소 최혁진 의원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백혜룡 경정 관련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릴 게 있습니다. 네네네네네. 그 내란 특검이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느냐? 네네네네. 자기들이 발표문에 들어 있어요, 내용이. 심우전 전 검찰총장 즉시 항고 포기 관련해서 네. 뭐라 그랬냐면 심 전 총장과 당시 대검찰청 간부회의 참여자 등 관련자들로부터 즉시 항고 포기 경위는 다 확인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다만 포기 경위 관련 조사 대상이 되는 검사 상당수가 특검에 합류해 있다. 맞아요. 공정성 시비를 고려해 처분만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심우정 지휘라인에 있던 검사들 다수가 특검에 와 있었다는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한 거잖아요. 여기서 내란 특검에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대한민국 검사들이 진술 하나 가지고 불기소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진술 하나 가지고 몇 년을 사람을 들들 볶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2차 종합특감 얘기가 나왔는데 2차 종합특감 반드시 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특검 구성 자체를 이렇게 윤석열에게 때묻어 있는 검사들을 한 명이라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사를 받아야 될 검사의 상당수가 특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었습니다. 예. 자, 마약 수사 무마 의혹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혜령 경정의 파견을 해제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한다고 하니까 백혜령 경정이 또 크게 반발하면서 페이스북에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사진만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볼까 하는데 백혜령 경정이 자기 자신을 편향적이다라고 비판한 목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했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수사의 내용들, 사진, 자료들을 올리면서 이래도 내가 편향적이냐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은 2023년 2월 27일 네. 몸에다가 마약을 덕지덕지 붙이고 공항에 들어온 마약 사범의 사진이 있는데요. 네.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러고 들어왔다는 게 말이 돼? 근데 나는 이걸 이럴 것 같으면 세관이 왜 필요한가 싶을 정도예요. 저렇게 덕지덕지 붙였는데 세관을 통과했다는 통과한 거 거야 아니에요? 저거를. 네. 와. 그러니까, 감아서. 얘네들은 이제 그 잡힌 애들인데 네. 문제는 이렇게 붙이고 올 수 없죠. 왜냐? 자기가 잡히는 것도 잡히는 건데 붙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상선. 네. 걔네들은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저 그쵸. 어마어마할 텐데. 다 날라가요. 그러네. 근데 이렇게 붙이고 가면 걸린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없고서야 이렇게 몸에다가 붙이고 들어왔겠냐는 거야. 네. 그리고 2023년 2월 27일 또 사진도 올려주시겠습니까? 야. 요거 저렇게. 2월 5일이네요. 요게 2월 5일 그 날짜를 거꾸로 올려주셨는데 네, 요게 네. 2월 5일 사진. 네. 이렇게 올렸고 신발 요게 2월 27일 사진. 네. 이렇게 온 거야. 네. 그런데 네. 더 정말 충격적인 것은 마약 사범들의 출입국 현황을 작성해둔 자료를 올렸거든요. 네. 자료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거를 보면 막 복잡해 보이는데 네, 네. 뭐 다 따라올 필요는 없고요. 2023년 2월 5일에 2월 5일. 마약 사범이 잡힙니다. 네. 그런데 그럼 이 조직들은 비상이 걸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2월 6일 다음 날 바로 또 겁없이 김해공항으로 입국을 해. 그리고 같은 날 마약 사범들 그냥 다 그냥 숭숭 나갑니다. 아무 문제 없이 나가버려.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리고 2월 27일 관할 올려주세요. 2월 27일 관할권도 없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해공항 입국장까지 갑니다. 그래서 3명을 검거해요. 그런데 같은 날 그럼 이때는 이제 비상이잖아. 네, 그렇죠. 걸렸으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네. 근데 같은 날 마약 사범 4명이 같은 공항을 통해서 숭숭 나갑니다. 또? 네.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잡히면 김해공항 자체만 해도 초비상이지. 초비상이 돼야 되는 거 아, 아니죠? 근데 그냥 그런 애들이 나간 게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애들이 나간 거야. 아, 심지어.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돼. 와. 이상하잖아. 이상하죠. 이거 네. 이상한 걸 최소한 설명해 달라는 거야 나는. 근데 2월 27일 날 그렇게 수용소 나간 사람들이 7월에 또 들어오네요. 두 그러니까. 명은. 겁이 겁이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오케이.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렸는데요. 네. 관련한 이야기 우리 최혁진 의원님께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예, 이 사건은 일단 사건을 굉장히 이제 지금 합수단이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백혜룡 경정의 멘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단순하게 해놓고 들여다봐야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사건 제가 간단히 우화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멧돼지들이 모여가지고 마약을 밀수한 거예요. 그랬더니 멧돼지들을 모아서 합수단을 만들었어요. 그걸 조사하라고. 예? 그랬더니 이제 멧돼지가 멧돼지를 제대로 조사하겠냐? 대통령이 나셔가지고 호랑이를 투입해라 그래서 호랑이를 투입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멧돼지 합수단에서 호랑이를 우리에 가두더니 너는 멧돼지에 대해서 식탐이 많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너는 쥐나 잡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나는 멧돼지를 잡고 싶어요 했더니 너는 멘탈에 문제가 있어 라고 얘기한 게 이 사건의 전모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합수단 얘기를 특검 얘기를 왜 했냐면 네. 심우정의 지휘 체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검사들이란 이유로 자기들이 특검이 혐의가 있는 자를 직접 수사하는 거를 말이 안 된다 해서 국수본으로 이첩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백혜룡 경정이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라면 자기가 고발한 사람들을 직접 수사,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직접 수사하면 감정이 개입돼서 안 돼라는 걸로 배제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러면 합수단에는 네. 마약을 통과시켜줬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개입되는 걸 먼저 다 제끼든가 네. 합수단을 깨버리고 네. 전혀 개입되지 않은 사람들로 합수단을 구성을 하고 네. 백혜룡 너도 이해 충돌 여지가 있으니 뺄 거야 하면 그 말이 되지만 네네네. 왜 합수단은 그냥 둡니까? 예? 지금 백혜룡 경정이 계속해서 이 마약 사건을 무마한 은폐 의혹이 있는 검사들이 여기 개입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개입이 돼 있고 그 가장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의 지휘 체계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네. 심우정이 만든 합수단은 그대로 두면서 그건 맞죠. 나중에 대통령이 투입한 호랑이만 우리에 가둬놓은 꼴이 이 사건 의혹의 핵심이고 절대 이 의혹은 무너지지 않는다. 점점 네. 일파만파 커진다는 자, 거고요. 여기서 잠깐 예.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좀 문제 있다 하면서 상설특검 이야기를 했어요. 아, 맞아요. 네. 예. 그러자 바로 심우정의 대검이 나서서 네. 합동수사단을 꾸립니다. 맞아. 기억납니다. 예. 예.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하나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백혜룡 경정은 합동수사단에 멧돼지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명단이 언론에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길이 없어요. 그거는 예, 예. 사실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물론 심우정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맞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근데 실제 마약 수사를 했던 연루됐던 사람들이 들어간 게 사실이냐 이거죠. 지금 합수단의 명단을 네. 백혜룡 경정이 합수단이 누군지를 알려달라. 근데 합수단의 지휘를 받고 있으니 그 명단 공개도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당시 인천지검에서 이 사건을 덮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다 승진해서 대검으로 가서 마약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법사위에서 명단까지 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배제시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특검으로 가야 이 사건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겠죠. 네. 수사에서 과정과 절차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그대로 둔 상태고 당시 법사위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상설특검으로 갈 거냐 아니면 좀 기다려볼 거냐 아니면 합수단이 구성이 돼서 수사를 한다니 또 우리가 믿을 만한 검사장이 왔으니 그 결과를 보고 결과가 미진하면 그때 가도 되겠네 이렇게 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욱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저는 심우정과 노만석이 네. 심우정과 노만석이 상설특검이 상시화되니까 정광석과 같이 합수단이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소위 상설특검으로 수사가 되지 않는 걸 막았죠. 차단해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건 맞아요. 그리고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주 묘하게 이 사람들이 뒤에 숨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의 싸움판처럼 판을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의혹이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싸움판이. 속상한 예. 게 네. 본질은 다 사라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이문정 응원파와 백혜룡 응원파가 나눠져 있는 게 이게 너무 속상해.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노리고 판을 짰다면 대성공이지. 난 그게 속상한 거예요. 본질에 대한 것은 다 사라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해. 이 중대한 사건을. 아, 나 속상합니다. 그래서 다뤄야 됩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다루면요 또 예. 일각에서는 예. 너 누구 편이냐? 너 내가 또 굉장히 편향적인 사람, 넌 또 예. 누구 편이냐 이렇게 돼버려요. 이제 속상합니다. 뭐 양비론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증거를 잘 제시하셨는데 네, 제가 제시한 게 아니에요. 뭐 어쨌든 저런 존재하는 증거들 거예요. 예 실제로 저런 네. 정도의 증거가 나오면
압수수색을 하는 건 상식이죠. 네. 진술만 가지고도 압수수색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예, 범죄 혐의 있는 거에 대한 진술 증거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데 저 정도 증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식은 뭐냐면 어제 저한테도 문자를 어떤 분이 보내셨어요. 아니 난 얼마 전에 요만한 손바닥만한 꽃소금 가지고 들고 들어오다가도 걸려가지고 다 뺏기고 이거 뭔지 성분 분석해야 된다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네. 온몸에 칭칭 갖고 피를 절절절절 흘리면서 들어왔는데도 못 잡았다? 이게 말이 되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지만 명단을 풀었잖아요. 자기네 조직에. 명단이 풀었고 명단이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을 수사를 안 하고 내버려 뒀잖아요. 네. 귀찮아서 둔 거예요? 마약 사범인데? 말이 안 되지. 걔네들이 들락달락하고. 마약과의 전쟁이었어요 당시. 예. 근데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합니까? 이 상황을. 그러게. 예. 아, 근데 나는 계속 중립을 좀 지키라고 욕 먹으니까 참 미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게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진실을 알리는 게 제가 볼 때는. 와, 정말 이거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네. 사건 자체가. 이건 아무튼 속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정당당하다라면은 사실은 지금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이상했던 게 백혜련 경정이 어쨌든 자기가 수사했던 수사 기록이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한 달 동안 본인이 수사했던 수사 기록도 열람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네. 항상 의혹의 중심에다 의혹이 나오면 뭔가 검찰에 걸려서 항상 의혹이 되는데 네. 예. 이 사건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나뉘게 된 큰 배경에는 누구보다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이문정 지금 지검장이 사건을 맡고 있으니까 네. 혼란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혼란스러운 백혜룡 거죠. 경쟁이 파견 해제되면 이제 뒤에는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지금 없는 거죠. 경찰에다가 파견 해제 시켜달라고 본부로 경찰청으로 데려가라는 얘기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수사관 4명 와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도 열받았는지 죽을 때까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자라고 결의를 불태우고 있다. 그리고 왜냐면 본인들이 뒤늦게나마 그 백혜련 경정은 자기는 수사를 했으니까 내용을 알고 있는 거고 백혜련 경정팀에 온 수사관은 처음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했는데 나중에 한 달 뒤에서야 킥스가 열리고 관련 자료들을 자기들이 직접 봤잖아요. 백혜련 경정의 말만 듣다가 보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니까 이걸 왜 덮으려 그러지 이렇게 돼버려서 네. 5명이 죽는 날 같이 이 사건을 밝히자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최소한 그러면은 합동수사단 말이 맞다면 세관 직원들 이 직무유기로라도 기소했으면 좋겠어 나는. 직무유기로라도. 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합수단이 대검도 그렇고 동부지검에서 합수단이 마약 게이트 실체가 없다라고